안녕하세요. 거조씨입니다. 요즘은 그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AI 붐과 관련돼서 이거를 비용적인 개념에서 한번 그 나온 그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과연 who will pay for the trillion dollar AI 붐? 과연 누가 1조 달러 규모의 AI 붐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AI 붐과 비용과 관련된 걸 한번 읽어보시죠. 7월 31일자 기사인데요. 이제 기술혁명이 금융혁명과 만나는 우리 그런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간단하게 좀 보면은요. America's biggest technology companies, 미국의 아주 되게 큰 기업들이 지금 실리콘밸리 리턴과 룰밸리 밸런스 시 서로 결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실리콘밸리식 수익성이라는 것은 높은 성장성, 그다음에 수익성,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는 그런 투자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위험, 고성장에 투자해서 매우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식 리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루어밸리 밸런스 시트라는 것은 여기 루어밸리라는 것이 그 독일의 철강 제조업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수적이며 안정적인 산업 구조를 상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되도록 부채를 아주 빚을 적게 지고 뭐 건설이라든가 장비, 데이터 센터 이런 거를 보유한 튼튼한 재무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거대 그 기술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식 수익성과 루르 지역식 재무 건전성을 서로 컴바이닝 결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nvestors who bought shares in Alphabet, 옛날에 알파벳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샀던 그 인베스터, 그런 그 투자자들, 10년 전, 어디케이더고 10년 전에 이런 주식을 산 그 투자자들이 8 times their money, 그 8배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excluding 그것도 dividend, 이렇게 배당금을 빼고도 8배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스펜딩 온 데이터 센터, 그래서 데이터 센터 짓는 거에 되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 센터 지출로 인해서 이들의 그 유형 자산, 그러니까는 그런 뭐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이런 유형 자산이 이쿼티 북 밸류의 60%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쿼티 북 밸류라는 것은 자기 자본 장부 가치인데요. 이게 장부상 순자산 가치, 다시 말해서 모든 자산에서 빚을 뺀 순수한 자산, 이것의 60% 이상을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유형 자산에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데 쓰는 비용이 한 20% 정도였대요. 그러니까는 엄청 증가한 수치죠. 그래서 이제 this year 올해 그 컴퍼니들이요 will spend 400 billion dollars on the infrastructure. 이런 그 infrastructure, 그러니까 어디에 필요한 infrastructure냐면 그런 artificial intelligence 모델, AI 모델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에 4천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모건 스탠리가 생각하기에 2.9 트릴리언 그런 달러스가요 데이터 센터에 쓰여질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the end of 2028, 2028년 말까지 2.9조 달러가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인프라에 쓰여질 거라고 하고요. 맥켄지 같은 경우는요, put it at 6.7 trillion dollars. 그러니까 6.7조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이제 맥켄지는 2030년까지 그만큼의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레컨 생각하고 있습니다. since 2027, 그 2023년 이래로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회사들이요, have divided 800 billion dollars of operating cash flow. 그러니까는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8천억 달러의 영업 현금 흐름을 자본 지출과
주주 환원에 각각 반반씩 나누어 사용해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CAPEX라는 말이 나오고요. Shareholder Retur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CAPEX 그러면은 Capital Expenditure 그래서 자본 지출을 얘기합니다. 자본 지출 CAPEX라는 것은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든지 건물을 산다거나 기계를 산다거나 무슨 하여튼 공장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을 이제 CAPEX Capital Expenditure라고 하고 Shareholder Return 그러면 당연히 그 주주 환원을 말하는 거겠죠. 주주한테 나눠주는 돈. 이것을 반반씩 나눠서 사용해 왔다라고 합니다. 2023년부터. 그런데 CAPEX is growing faster than cash flow. 지금 그 자본 지출이 이렇게 설비에 투자하는 그런 자본 지출이 cash flow 현금 흐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스 캘큘레이션에 따르면요. 모건 스탠리의 그 어떤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1.5 trillion financing gap between the two over the next 3 years. 앞으로 3년 동안 이 financing gap 1.5조 달러의 그 파이낸싱 갭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그 현금의 차이, 이게 이제 파이낸싱 갭이라고 하는데요. 자금 조달 격차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파이낸싱 갭이 거의 뭐 1.5조 달러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he hot center of the AI boom. AI 붐의 그 hot center, 그 중심축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냐면 from stock market, 주식 시장에서 to debt market, 빚 시장, 다시 말해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각 기술 기업들이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Fortress balance sheet prized. 그 튼튼한 그 요새 같은 밸런스 재무제표는 정말 중요하죠. 여전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f the magnificent seven take form. 여기서 magnificent seven 그러면 막대한 거대한 seven 이게 지금 어떤 그 기업들을 말하냐 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이렇게 7개의 거대 기업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영화 중에 그 황야의 7인, 황야의 7인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걸 쫙 해결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따서 이게 황야의 7인을 지금 이 거대 기업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술 기업들이 보유한 그런 파이낸셜 에셋, liquid financial asset, 유동성 자산을 합쳐서 만약에 은행을 만들면은 그것이 미국의 10th biggest, 미국의 가장 큰 10대 은행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기술 거대 기업의 뭐 그 AI 붐과 금융시장 모두에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은 모두에서 중심축이 된 거죠. AI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기술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채권 발행을 막 하게 되는데요. Investment grade borrowing by tech firms 70% higher. 2024년도의 그 first 6 months, 처음 6개월보다 지금 2025년도 그 상반기 기술 기업들의 투자 등급 채권 발행이 70%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뭐 채권 발행을 70% 증가해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쭉쭉쭉 얘기가 나오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회사채도 발행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금융리스 같은 경우 뭐 2023년 이후 거의 3배 증가해서 460억 달러의 금융리스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뭐 기타 등등 뭐 메타 같은 경우는 뭐 신용회사 3호 펀드 그 프라이빗 크레딧 렌더로부터 300억 달러를 뭐 차입하기 위해서 협상 중이라고 하고요. 어쨌거나 이런 어떤 데이터 센터 관련 부채를 담보로 한 그 채권 시장이 거의 뭐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대 기술 기업의 도전자들도 있잖아요. 도전 기업들. 사이에서 그 차입 열풍이 매우 거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면 뭐 코어 위브라는 것도 있고 플루이드 스택 이런 것도 있고 소프트뱅크, XAI 뭐 이런 데서는 그 엔비디아
그 칩을 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아주 자금을 아주 차입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produce large amount of debt. 이렇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이제 엄청난 그 양의 debt, 부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Tech firms are releasing capital, raising capital because they think that the gains from AI will be. 이게 지금 기술 기업들이요, AI 수익이 아무래도 a few player, 소수 기업에 집중될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금을 아주 raising capital 유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공생적 확장? 이것이 그동안의 미국의 아메리칸 이노베이션의 avert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country, 이 미국이라는 곳은요, has both 뭘 가지고 있냐면 the world's best AI engineers, 가장 세계의 그 최고의 AI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동시에 is the most enthusiastic financial engineer, 이렇게 가장 enthusiastic, 열정적인 금융공학자들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곳은. 그렇지만 그 돈을 빌려준 lenders may find themselves,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taking technology risk, 이런 어떤 기술, 어떤 위험 요소를 떠안을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default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interest rate risk, 어떤 이율이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lenders, 돈을 빌려주는 그런 곳들은 이렇게 기존의 어떤 default,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못 갚는다라는 것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금리뿐만 아니라 그런 위험뿐만 아니라 기술 실패에 대한 테크놀로지컬 리스크도 떠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I 기업에 돈을 빌려준 투자자, 다시 말해서 은행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런 곳이 기술 실패 위험과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떠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 거는. 왜냐하면은 이제 capex booms frequently lead to overbuilding. 그러니까 자본 지출, capex 아까 자본 지출 했었잖아요. 이렇게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드는 그런 자본 지출의 붐은 뭐를 주로 이제 초래하기도 하냐 하면 overbuilding, 과잉 건설을 초래하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when returns fall, 리턴이 수익이 줄면 bankruptcies, 어떤 파산으로 이끌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equity investors, 어떤 주식 투자자들은 can weather such crash, 이러한 crash, 충격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그렇지만 leveraged investors, such as banks and life insurance, 보험사라든지 아니면 고평가된 채권을 보유한 그런 레버리지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cannot weather,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좀 되게 어려운 내용이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폭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이제 AI 구동을 위한 인프라에 돈을 많이 이제 지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큰 회사들이 자본 지출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 지출 증가 속도가 현금 창출 속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어떤 자금 부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자금이 채권이나 이제 사모 펀드 시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AI 투자 자금 조달이 옛날에 이제 주식이었는데 지금은 채권 및 사모 대출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들도 있잖아요. 기존 매그니피센트 세븐 말고 그 스타트업들의 공격적인 차입도 막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코어위브, 플루이드 스택, XAI, 소프트뱅크 이런 데가 이제 엔비디아 칩 구매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채를 조달하고 있고, 어떤 곳은 이제 칩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현상들은 기술 혁명과 금융 혁명이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AI 인프라 붐이 기술 혁명뿐만이 아니라 금융 사업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금융 혁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에는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 경우 기술을 투자했는데 실패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채권 투자했던 은행이나 보험사 이런 곳이 이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AI 붐이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 구조도 재편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처럼 A technological revolution meets a financial one. 이렇게 technological revolution이 financial revolution을 만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AI 기술과 함께 그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에 관련된 기사를, 어려운 기사를 좀 짧게 봤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